아빠, 그 해녀 아줌마 봤어요? 엄마처럼 물질했어요. 제주도 학교 견학을 마치고 돌아온 수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렌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민이는 엄마가 떠난 지 6년, 이제 12살이 되었지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확신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녀 아줌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산 해녀 공연장, 까만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 사이로 한 여성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요, 저 아줌마요. 태왁을 엄마처럼 잡았어요. 그리고 수민이가 말을 이었지만 나는 이미 영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닷속으로 유연하게 들어가는 모습, 물 위로 올라와 숨비 소리를 내는 순간 6년 전 내 카메라에 담겼던 그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름 알아?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응, 혜진이라고 했어요. 오혜진 해녀. 수민이가 대답했습니다. 혜진. 연주가 아니라 혜진이라니. 아마도 착각이겠지.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그날 밤 나는 6년 전 촬영했던 다큐멘터리 필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 연주의 마지막 모습들이 담긴 필름이었습니다. 촬영본을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주가 바다를 향해 미소 짓던 모습, 물질을 마치고 돌아와 수민이를 안아주던 순간들, 그 영상 속 연주와 수민이가 보여준 해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새 다큐멘터리 촬영을 핑계로 급히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수민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촬영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갈래? 수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 해녀 아줌마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성산의 한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왔수가? 촬영하러 온 거 맞수가? 제주 사투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네, 해녀 다큐멘터리 촬영차 왔습니다. 혹시 오혜진이라는 해녀 아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이? 아, 그 아이. 6년 전쯤 바당에서 떠밀려온 해녀 말하는 거지. 기억을 잃어분한 불쌍한 아이.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6년 전, 기억상실. 바로 연주가 실종된 그 시기였습니다. 그 해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 바다를 가리키셨습니다. 아침마다 저 자군의 포구에서 물질한다. 다른 해녀들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아인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수민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6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해녀 문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 날, 아내는 특별한 장면을 위해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걱정 마. 이 바다는 내 뒷마당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웃으며 떠났던 그녀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 닷새 만에 발견된 시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고 잠수복과 연주의 은팔찌만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 날 나는 관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수민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현듯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시신이 정말 연주였을까?
날이 밝자마자 수민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해변에 가자. 자군의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해녀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까만 잠수복이 연주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구에 앉아 그 해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수민이는 파도에 맞춰 발을 흔들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주가 수민이에게 가르쳐준 제주도 해녀 노래였습니다. 아빠, 그 해녀 아줌마 나왔어요. 수민이의 외침에 고개를 들자 물 밖으로 나오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태왁을 끌며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 물기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그 특유의 몸짓까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수민이가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공연장에서 봤어요. 수민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해녀는 잠수복 상의를 내리며 놀란 듯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금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매와 입술선은 분명 연주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찍으러 오신 분들입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비슷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제주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전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해녀 문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저는 오혜진입니다.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소다. 연주는 절대 사투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납주. 혜진은 수민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왼쪽 어깨 위로 작은 조개 모양 흉터가 보였습니다. 연주가 어릴 적 다쳐서 생긴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술집에서 나는 예전 해녀 조합장이었다는 고이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혜진이 얘기 들었소다. 할마씨도 처음엔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해녀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건데 기억도 없는 아이가 물질을 그렇게 잘하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밴 사람 같았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는 먼 바다를 바라보듯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6년 전 큰 태풍 있던 날이었어다. 우도 쪽에서 떠내려온 거라는데 의식이 없었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누구 찾는 사람도 없었고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때 물에 떠내려온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수가? 같은 날 우도 앞바다에서 여성 시신이 하나 발견됐어요. 잠수복 입은 해녀였는데 바위에 부딪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주와 누군가가 함께 물질하다 사고를 당했고 연주는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연주로 오인된 것입니다. 술집을 나오자마자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병원, 사고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해경까지 모든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박으로 돌아오니 수민이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정말 혜진 이모 만나요? 아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럼 내일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약속 시간보다 일찍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바다로 들어가는 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그녀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셨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해간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거 써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수다. 근처 바위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해녀 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6년 전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실래요? 연주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세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끔 꿈에서 폭풍우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제 아내가 6년 전 실종됐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물질하다가 그리고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수민이가 뛰어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예쁜 소라 찾았어요. 혜진이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거 날카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사투리가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혜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저도 모르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민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울지 마요. 솔아줄게요. 혜진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이에요. 김수민. 내가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수민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젓더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녀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혜진 이모 왜 저렇게 가요? 나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다시 만나면 돼. 그날 오후 나는 제주 시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년 전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된 의무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예전 촬영 당시 알게 된 의사의 도움으로 혜진의 입원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 오혜진, 추정 나이 30대 중반, 2018년 9월 15일 우도 앞바다에서 발견. 중증 두부 외상과 전신 타박상, 기억상실 증세,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9월 15일은 연주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지니고 있던 물건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잠수복, 손목시계 파손된 목걸이. 목걸이? 연주는 항상 조개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물건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 연고자 물품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아마 지금은 병원 창고에 있을 겁니다. 병원 창고 담당자의 도움으로 작은 비닐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파손된 손목시계와 녹이 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꺼내자마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조개 모양 펜던트 뒷면에는 우리 결혼기념일과 이니셜 K, Y, J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혜진은 연주였습니다. 민박으로 돌아와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선물을 줄 거야.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제주도의 어느 작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물어물어 찾은 혜진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리려는 순간 멀리서 걸어오는 혜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달빛 아래 빛나는 조개 펜던트를 보며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어디서? 나는 목걸이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6년 전 당신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뒷면을 보세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이니셜과 날짜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K, Y, J, 김연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 김연주. 수민이 엄마. 혜진 아니 연주는 펜던트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꿈에서 보던 그 목소리가 당신이었군요. 연주의 집에 들어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항상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우리의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녀가 해녀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된 과정까지. 연주 씨의 할머니가 해녀셨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물질을 배웠고 그 지식을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어 했어요.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생각나요. 해안가 작은 집에 사셨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쳤어요. 나와 함께 있던 분은 연주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지영 씨, 다른 해녀였어요. 젊은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함께 물질하러 갔었죠. 내가 설명했습니다. 연주의 눈에 순간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로 오인된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가 당신의 잠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날 촬영을 위해 바꿔 입었다고 했잖아요.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지영 언니가 내 잠수복이 더 예쁘다며 바꿔 입자고 했었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상실된 기억. 6년이란 시간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오해였습니다. 수민이, 만나고 싶어요. 연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딸을 만나러 가요. 이른 아침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연주.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서 수민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수민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혜진 이모. 아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연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그 목소리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가 내 이름 알아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아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분은 혜진 이모가 아니야. 엄마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엄마. 수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연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엄마. 연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수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는 연주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수민이를 꼭 안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내 딸, 우리 수민이.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6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해변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민이는 연주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 조개 색깔 예뻐요. 아이가 주워든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네. 이건 동고동이라고 하는 조개야.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조개였어. 그 말에 수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기억나요? 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 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6년 전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연주의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해녀들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조개 껍데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에 이끌려서 모았어요. 특히 이 모양의 조개를. 그녀가 집어든 조개는 우리가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함께 주웠던 것과 똑같은 종류였습니다. 마음은 기억했나 봐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과 수민이를 잊었다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날 밤 수민이가 잠든 후 연주와 나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가져온 옛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에요. 연주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에서 했어요. 당신의 고향이니까.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넘겼습니다. 수민이의 돌잔치, 가족여행,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이상해요. 이 사진들을 보면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연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기억나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미해요. 하지만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밤늦도록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그녀의 기억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박지영 씨 가족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연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영 씨가 내 이름으로 묻혀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할게. 다음 날 우리는 제주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박지영의 가족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는 우리의 방문에 놀라워하셨지만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사고 직후 병원에 무연고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지영이가 이미 확인됐다고 해서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시신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실종자로 처리되었던 연주의 상태를 되돌리고 사망으로 잘못 신고된 기록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지문 대조,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연주의 정체성을 증명했습니다. 수민이는 그 모든 과정을 놀라운 성숙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이름이 돌아오는 거예요? 수민이가 법원 복도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김연주가 되는 거야.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법원에서 김연주의 생존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연주의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되던 날, 우리 셋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아이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연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해? 내가 그녀의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게 조금 두려워요. 제주도의 바다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남을까? 내 제안에 연주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당신의 일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6년 동안 찾던 사람을 다시 잃을 수는 없잖아. 내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산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고 나는 제주의 해녀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했습니다. 연주는 다시 물질을 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해변에서 작은 의식을 가졌습니다. 박지영의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바다에 꽃을 띄우며 지영의 영혼을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언니. 당신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요. 연주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수민이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작은 배에 꽃을 실어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 앞마당에 작은 식탁을 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주가 직접 잡은 전복과 내가 시장에서 산 생선으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민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세 사람이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연주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역시 우리 수민이. 나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연주는 수민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6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있잖아요. 연주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이 없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선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죠. 그녀는 나와 수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그건 당신과 수민이었어요.
내 영혼은 한 번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6년 동안 매일 당신을 찾았으니까. 수민이가 우리 사이로 파고들며 안겼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그쵸?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웃음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녀의 숨결처럼 깊고 강인하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연주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은 한 번도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바다의 인도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물결이 펼쳐져 있었고 그 파도 위에 함께 서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바다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